자, 이번에 리스트 내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트 컴프레hension, 리스트 내장이란 쉽게 리스트를 생성하게 하기 위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0부터 9까지 숫자의 제곱에 리스트를 만든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0부터 9까지 숫자에 대한 리스트는 range 10으로 쉽게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제곱의 리스트는 조작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L이란 변수에 저장한다고 하면 이렇게 empty 리스트를 처음에 만들고요. 0부터 9까지의 값을 이렇게 돌리면서 제곱을 해서 그것을 리스트에 추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리스트를 얻는데 반해서 리스트 내장을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그 원하는 리스트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형식은 거의 비슷하죠. for k in range 10이라는 것은 그 range 10에 있는 모든 그 각 데이터 k에 대해서 반복하라는 것입니다. 뭘 반복하냐면은 이 앞에 있는 수식을 반복하는 것이죠. 여기 for문은 이제 그 뒤에 이렇게 문이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요. 스테이트먼트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이 앞에는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이 폼은 앞에 익스프레션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산된 모든 결과는 차곡차곡 리스트에 이렇게 포함되게 되는 것이죠. 리스트 내장의 이제 일반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익스프레션이 오고요. 이 익스프레션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런 값들을 이용해서 구성된 익스프레션입니다. 물론 이제 바깥에 있는 변수나 이런 거를 같이 활용해서 익스프레션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여러 개의 포문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1에 대해서, 시퀀스 2에 대해서, 시퀀스 n에 대해서 이렇게 포문이 계속 올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컨디션이라는 게 올 수가 있습니다. 이 컨디션은 이 조건이 참인 경우에만 이 익스프레션이 수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형식을 활용하는 그 예를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거죠. 2의 배수와 3의 배수 중 두 합이 7의 배수가 되는 두 수의 곱의 리스트. 조금 문제가 복잡해 보입니다만 그 2의 배수가 있고요. 3의 배수가 있는데 이 두 개를 합했더니 그 뭐가 되는 겁니까? 7의 배수가 되는 거죠. 네. 7의 배수가 되는 그 두 수가 있다면, 그런 2의 배수와 3의 배수가 있다면 그 두 수를 곱한 리스트를 내가 얻고 싶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2의 배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3의 배수가 있어야 되겠죠. 전체 이 괄호 안에 일단 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2의 배수가 쭉 기술이 되어 있고요. 모든 2의 배수에 대해서, 모든이라기보다는 지금 여긴 100 이하가 되겠죠. 또 J는 3의 배수입니다. 2의 배수, 각 3의 배수에 대해서 만약에 2의 배수 더하기 3의 배수를 한 것이 7로 나눠 떨어진다면 이와 같이 이와 같은 익스프레션을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익스프레션에는 하나의 터플을 튜플을 생성하죠. 그 2의 배수값과 3의 배수값, 그리고 그 두 개를 곱한 값을 로 만들어진 튜플의 리스트를 생성합니다. 자,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보죠. 여기 이와 같은 지금 현재 수식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이터가 꽤 많죠? 하나만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데이터 98 더하기 84가 7의 배수인가만 확인해보죠. 네, 7의 배수 맞죠?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여러분이 그 튜플을 만약에 만들어낼 때요. for I in range
20. 자, 이런 튜플을 만들어낼 때 괄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에러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텍스 에러가 발생하죠. 여기서 이것을 다른 식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괄호를 사용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순환 참조 리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순환 참조라는 것은 어떤 객체가 자기 자신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참조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GNU라는 단어가 있죠. GNU는 GNU is not Unix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정의죠. 그래서 리커시브하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is not Unix라고만 정의를 해놓고요. 제일 앞에 여기다 다시 GNU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구조입니까? 요 제일 앞에 있는 것은 첫 번째 리스트에 있는 것은 뭐예요? GNU 자체의 데이터죠. 그래서 GNU가 있으면 두 개의 값을 갖고 있는 리스트인데 요건 is not linux고요. 요 값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리키죠. 그래서 이것을 출력하게 되면 요것은 순환되는 그런 리스트를 의미하고요. is not unix가 반복이 되고 있죠. 순환 참조는 종종 문제를 일으키죠. 순환 참조는 소위 garbage collection이라고 하는 쓰레기 수집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쓰레기 수집은 어떤 객체의 레퍼런스 카운트, 참조 카운트가 0이 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메모리를 제거해가는 그런 기능인데, 순환 참조는 카운트를 0으로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참조하고 있으니까 카운트가 0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떨어져 있는, 사용되지 않는 그런 객체라고 할지라도 메모리에 그냥 남아있기 때문에 메모리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순환 참조를 써야 한다면 15장에서 설명되어 있는 파이썬 2.1부터 이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한 참조라는 것을 이용해서 순환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한 참조라는 weak reference라는 것은 이 참조 카운트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참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순환 참조를 하고 있어도 레퍼런스 카운트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오브젝트에서 참조하지 않는다면 쓰레기 수집이 되는 그런 참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레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레인지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인지 10 하게 되면 이제 시작값은 0이고 종료값은 10이죠. 10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씩 증가하냐면 1씩 증가하는 스텝이 1인 이런 리스트, 숫자 리스트, 연속 숫자 리스트를 생성해 되겠고요. 1, 10 이렇게 되면 스타트는 1이고 종료가 10이죠. 그래서 1부터 사실은 9까지의 1 간격의 숫자 리스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서 2라고 썼다면은 이것은 2 간격의 숫자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또 이것은 이제 0부터 마이너스 10까지 음수 간격을 주게 되면 0부터 마이너스 9까지의 숫자 리스트를 여러분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를 이용하면 여러분이 소위 이제 나열형, 열거형이라고 하죠. 다른 언어에서 이뉴머레이터 기능을 여러분이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Sunday, Monday부터 Saturday 7개 이름을 쭉 써주고요. 여기서 레인지 7 하게 되면 어떻게 값이 할당이 됩니까? 여기서는 0부터 6까지의 숫자가 자동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Sunday는 0, Monday는 1, Tuesday는 2 이런 식의 값을 자동으로 할당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튜플 기능을 이용하면, 언패킹 기능을 이용하면 쉽게 이런 이뉴메레이션형을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스트를 활용한 몇 가지의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지역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름의 리스트를 얻는 DIR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DIR은 여러분이 살펴봤는데요. 인수 없이 DIR을 입력을 하게 되면 지역, 로컬 영역입니다. 로컬 영역의 이름 리스트를 여러분이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함수를 하나 정의하고요. dir을 한번 출력을 해보죠. 그 다음에 f에서 1, 2를 전달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dir은 무엇을 출력합니까? 이 함수라는 영역 안에, 지역 영역 안에서 정의된 이름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어떤 객체를 가지고 있다면요, 그 객체 안에 정의된, 객체라는 건 사실은 네임스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라는 이름 공간 안에 정의된 이름들이 무엇이냐를 알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dir에 인수로 전달을 해주면 리스트를 얻어낼 수가 있죠. 자, 이번엔 명령행 인수 처리를 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령행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도스 명령이나 아니면 쉘에서 파이썬을 직접 입력할 때 인수들을 쭉 입력을 하죠. 그 인수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또 같이 이제 옵션 처리도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명령행에 입력된 인수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령행에 입력된 그 인수들은 sys 모듈의 argv, argument volume이라는 그 이름의 그 리스트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보여드리죠. 명령행 인수나 이런 것은 아무래도 도스보다는 리눅스나 이쪽이 편하기 때문에 이쪽의 에그젬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스에서도 똑같이 동작이 될 겁니다. 일단 내용을 확인해 보죠. arg.py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다음과 같이 import sys를 하고 그 sys.argv를 프린트하는 아주 간단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호출해 보겠습니다. A, B, C, D. 자, 이렇게 호출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리스트의 첫 번째 데이터로서 arg.py, 즉 그 스크립트 이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채워지는 것이 이제 그 나머지 파라미터가 이렇게 문자열로 된 문자열로 리스트에 쭉 추가가 됩니다. 옵션을 입력을 해도 마찬가지죠. 뭐 -L에 -X에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도 그 문자열 자체가 이렇게 쭉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입력되는 단위는 무조건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문자열이 분리돼서 리스트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코드에서는 만약에 옵션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리스트에 그러니까 argv에 sys argv에 이제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하게 되면 이제 순수한 그 인수들만을 참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그 옵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은 getOpt라는 모듈에 있는 getOp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추출을 합니다. 이 getOpt 함수는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는데요. 하나는 그 인수 리스트를 받고요. 이 인수 리스트는 argv에서 전달된
그런 인수 리스트를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첫 번째 그 스크립트 이름은 제외하고요. 나머지 것들로만 활용을 하면 되겠고요. 그 인수 리스트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어떠한 것이 옵션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옵션 문자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옵션 문자를 두 번째 파라메터로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리턴 해주는 그런 값들은 옵션 리스트, 옵션을 제외한 순수한 그 파라메터 인수 리스트를 두 개를 나누어서 이렇게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실제 한번 동작하는 걸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자, 우선은 이제 import get opt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인수가 주어지는데 인수를 이제 다음과 같이 자, -a, -b, -c1, 2, 3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d, 4, 5, 6 자, spam and ham 자, 이런 S 문자열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sys.argv를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습니까? 코맨드 라인에 스크립트를 제외하고 이런 인수를 입력을 했다면 이거 그 스페이스로 분리된 그 문자열의 리스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args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sys.argv에서 얻는 데이터와 같은 데이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옵션 리스트를 한번 옵션을 한번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etOpt.getOpt를 호출해야 한다고 했죠. 여기에서 첫 번째가 이제 인수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인수 리스트는 여기서 args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옵션 문자열이 있습니다. 옵션 문자열이라는 것은 어떠한 문자가 옵션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A를 옵션으로 사용하죠. B도 옵션으로 사용하죠. 그 다음에 C도 옵션으로 사용하는데요. 그 뒤에 1, 2, 3이면 뭡니까? 옵션 C에 추가되어 있는 따라오는 파라메터입니다. 그래서 C는 단순한 옵션이 아니고요. 파라메터를 가진 옵션이다 해서 콜론을 써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D도 옵션인데 D도 마찬가지로 분리됐지만 여기 지금 4, 5, 6이라는 게 D에 따라오는 파라메터라고 한다면 이것을 반드시 이렇게 해 주어야 D에 관련된 파라메터로 인식이 됩니다. 이걸 이렇게 리턴 닫아줍니다. 닫아주면 이제 두 가지가 리턴이 된다고 그랬죠. 옵션 리스트라는 것과 나머지 인수 리스트가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값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opt 리스트라는 것과 그 다음에 나머지 args를 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opt 리스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A라는 옵션이 분리가 됐죠. 그리고 그 파라메터 A에 대한 파라메터는 없고 B에 대한 옵션 파라메터 없고 C에 대한 C 옵션에 대한 파라메터는 1, 2, 3이고 D 옵션에 대한 파라메터는 4, 5, 6이라고 해서 이게 다 분리가 된 거죠. 이 전체 중에서 요건 다 이렇게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args를 입력을 해보게 되면 옵션을 제외한 나머지 인수들만이 지금 args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옵션이고 옵션의 값은 뭐고 일반적인 인수는 뭐고라는 것이 이렇게 쉽게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옵션을 처리하는 실제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스 중에 getOptTest.py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인수를 받기 위해서 sys 모듈 임포트 했죠. 그 다음에 옵션 처리를 하기 위해서 getOpt를 임포트 했죠. sys에서 받아진 그 인수들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는 스크립트 이름이니까 그걸 제외한 나머지 인수 리스트를 이쪽에 첫 번째 파라메터로 넘기고요. 두 번째 파라메터는 이제 현재 여기 뭘 옵션으로 처리합니까? A, B, C를 옵션으로 처리하고 각각은
파라메타를 추가의 파라메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리턴되는 값은 여기 옵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순수한 파라메타는 이제 args로 전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옵션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형태, 그 옵션은 이런 그 형태의 즉 튜플의 리스트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튜플을 아예 여기서 풀어가지고 아예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옵션은 뭐고 파라메타는 뭐다라고 해서 별도로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옵션이 A-A면 자 이건 옵션 A고 파라메타는 뭐다라는 그 출력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다른 파라메타도 다른 옵션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자 unknown 옵션이다, 알려지지 않는 옵션이다 라고 해서 단순히 출력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나머지 이제 인수들은 args는 이제 여기서 그냥 출력을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죠. 자 이제 여기다 이제 인수를 주면 됩니다. 인수는 A, B, C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A의 X, 또 마이너스 B의 Y, 마이너스 C의 Z 이렇게 하고요. arg1, arg2, 콤마는 쓰지 않죠. arg3. 자 이렇게 해서 리턴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옵션 A는 파라메타는 X를 갖고 있다. 옵션 B, 옵션 C, 요것에 의한 출력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파라메타가 여기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이제 그 책의 예가 하나 더 나와 있는데요. 거의 이것을 기반으로 한 그 예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실제적인 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